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이 유튜브 내용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한민국 곳곳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또한 또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저희들의 방송에 애정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특히 저희 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는 많은 우리 자유파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 올릴 이야기는요, 우리나라에서요 출산율을 1.0을 돌파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딘고 하니 충청남도 당진이 바로 그런 곳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그 없어져야 할 그런 그 관청이 하나 있죠. 이 여성가족부 지침에 정반대로 했는데 오히려 출산율이 폭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당진시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충청남도 당진시의 출산율이 1.03명을 기록했다는, 그래서 여가부의 여성가족부 지침에 정반대로 했더니 출산율이 폭발되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련한 이 방송을 주변에 군인 가족들이 있으시면 전파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혹은 김문수 장관의 측근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파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충청남도 당진시의 인구가 17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대인 1.03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전체의 평균 출산율이 0.72명인데 이 0.72명을 감안해 본다면 1.03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0.31이 더 많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만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 1.03 한 명을 넘어섰다는 가히 경이로운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특징은요, 국내의 대형 제철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까지 대부분 남성들의 일자리가 많고 여성 일자리는 극소수의 격리직 등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그 숫자는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평균 급여가 월 341만으로 여성 평균 급여 184만 원보다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당진시에서 여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수많은 교수 혹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지만 제철소 위치가 되어 있는 도시의 특성상 여성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진시의 하청업체들은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대기업인 원청 제철소에서 돈이 쏟아지니까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 직원들도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돈을 잘 버니까 당진시의 모든 서비스 업종도 남성을 위한 업종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종업원들도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지 여성은 별로 채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돈이 많으니까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고 결혼하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합니다. 당진 씨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상하게도 출산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 전문가, 교수 이런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진 씨의 여성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온갖 여러 형태의 자문을 다 했다고 하지만 다 엉터리였고 헛된 소리였다는 것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풍토상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먼저 말을 해야지 비교적 수월하게 결혼이 성사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먼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남성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결혼율과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통계 자료는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결혼할 때 한국 여성들이 남자들에게 집과 차량을 요구하고 통장에 저축된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남성을 위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신들의 정치 세력이 약하다 보니 여성들을 자신들의 홍위병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퍼뜨렸습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부서를 신설을 하였는데 여성가족부의 명칭은요, 영어로 표기할 경우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자, 영문 명칭에서는 여성을 의미하는 woman, W-O-M-A-N이라는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명칭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평등가족부가 되고 맙니다.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당이 통과시키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신고를 하면 도리어 신고한 목욕탕 업주가 벌금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성이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피해자인 여성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여자끼리 좀 만진 걸 가지고 왜 신고하느냐고 경찰한테 오히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면 매월 600만 원 상당의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결혼 생활은 양성평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말이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인 성평등가족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위배되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여성을 홍위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퍼뜨렸습니다만 한국 남자들이 이제는 아예 한국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국제결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 페미니즘, 여성 인권운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무조건 여성 할당 30%를 채우라고 하니 범인을 못 잡는 쓸모없는 여경이 넘쳐나고 개인 텐트도 칠 줄 모르는 하등에 쓸모없는 여군 간부들이 넘쳐나서 경찰과 군대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잘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남성과 여성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배치하면 되는 것을 반드시 여성을 꼭 30% 채우라는 할당제를 시행하면서부터 능력도 되지 않는 여성들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종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아예 대한민국 여성을 뽑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이화여대, 숙명여대 할 것 없이 여자대학 출신들의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 위주의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여성을 사회 각 단체에서 기피하는 현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여성이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게 되면 남자 직원들이 절대로 안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길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가도 남성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당해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벌금 및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옥살이를 한 사례가 쏟아졌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아예 대한민국 여성을 버려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각종 출산 정책들이 모두 여성 위주로 맞춰져 있는데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해야지 결혼이 되고 결혼을 해야 아기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출산율 장려 정책이 모두 여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30년 동안 200조, 300조 원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30여 년간 300조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면 출산율 향상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정원장, 국회의원, 교수들 중에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바보 멍청이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대학 교수를 하면서 엉터리 정책, 엉터리 자문을 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주머니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머리에 먹물 들어간 자들이 이따위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은 비정부 기구에 대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지원금으로 102조 3천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반면 2023년 국방비는 57조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예산의 정확한 목적을 잘 모르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인데 여기에도 24조 원이나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민단체 비정부기구에 들어가는 돈과 성인지 예산 합치면 126조 3천억 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인지 365일로 나눠보시면 하루에 3,620억 원을 허공에다가 뿌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인지 예산 안에는 아파트 건설 예산, 버스 정류장 건설 예산, 학교에서 동성애가 좋다고 가르치는 예산 등 온갖 예산이 섞어찌개로 짬뽕으로 섞여 있습니다. 비정부 기구가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면 정부를 제대로 비판하거나 감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비정부 기구 이런 종류는 반드시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허공에 126조 3천억 원을 뿌리고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절반인 60조 원 정도를
떼어내서 국방비로 돌리고 국방비를 120조 원으로 만들게 되면 국가 안보 일자리, 내수경제 활성화, 방산 수출 증가, 세수 확충, 결혼율 및 출산율 증가 등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24개월 근무 기준으로 월 20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제대할 때 4,800만 원을 갖고 제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학업, 유학, 창업, 결혼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사관 및 소위 등 직업군인들 중 말단 보직부터 급여를 30% 인상하고 각종 전투수당 정상화, 주거 환경, 자녀 교육 환경, 본인이 원하면 대학, 대학원, 유학과 같은 교육 기회 부여 등 각종 복지 사항을 개선해 주는 등 군대를 양질의 직업군으로 만들게 된다면 우수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장기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 군인들의 고액의 연봉을 받고 생활이 안정되게 되면 전방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창 힘 좋을 때 결혼해서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남자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말이라도 붙일 수 있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가 군인이라서 전방에 근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양질의 군인 아파트가 제공되고 급여도 많게 되면 굳이 전방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도 없게 됩니다. 요즘은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넷플릭스로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쇼핑도 쿠팡 등 온라인으로 주문을 다 하게 되니 전방 지역이라고 해서 문화 생활에 불편함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양질의 군인 아파트가 제공되면 급여가 절감되고 군인연금도 잘 나오게 되니 군인들에게 시집을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군 장교들은 지속적으로 이사를 다녀야만 하는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부사관들을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니 이사 다니는 불편도 별로 없게 될 것입니다. 군인 자녀들의 교육도 정부에서 신경을 써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군인이라는 직업이 양질의 직업이 될 것이고 결혼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최첨단 무기 체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군대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작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주 바뀌게 되고 교체되면 작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전방에는 병력 부족으로 전자, 자주포 등 중장비의 시동을 못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장비의 유지 보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전방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의 대부분이 작동 불량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군, 공군, 해병대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충남 당진시의 예를 살펴보면 양질의 남성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되니 출산율이 쑥쑥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국방비를 120조 원까지 늘려서 군인들의 급여, 수당, 군인 아파트, 자녀 교육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대폭 늘려주게 되면 무너지는 국가안보도 바로 잡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결혼율 및 출산율 향상 등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교수들 중에는 군대를 안 다녀온 머저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군대에 쏟아 부어놓고 또 놀고 있는 제대 군인들을 다시 군대로 불러들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저렇게나 멍청한 짓만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할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도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닙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서울대 나온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상황은 서울대를 졸업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사람은요, 밥을 먹으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나온 것들은 이 머릿속에 본인의 개인적인 편안함, 안락함,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도무지 생각이란 걸 못하는 그런 인종들로 보여집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늘어나게 되면 전방지역으로 인구가 분산이 되고 전방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인들의 급여 및 각종 복지 혜택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대거 직업 군인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급여를 주면 군인 수를 70만 명, 8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들을 보면 자기가 정치인이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비전, 목표가 없이 그저 자기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정치인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생각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보국애민이라고 하는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돌보는 기본적인 이 이념조차 정립이 안 돼 있는 것들이 무슨 고시를 붙었다, 무슨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래가면서 정치인들이 되고 하다 보니 이 나라가 요즘에 이와 같이 참으로 목불이 인견에 눈 뜨고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은 이제 노예근성, 거지근성을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근성을 버리고 거지근성을 버리는 환골탈태를 스스로가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절망 속에서 결국 내파되고 붕괴되어 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몰락과 체제 붕괴를 바라보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일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내 조국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도 군대가 커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국방비를 올리라고 여론전을 펼쳐야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저 개별적으로 받아먹는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비역 장성들을 우리 사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똥별이라고 합니다. 있으나마나 인간들. 나라에 세금이나 축내는 것들. 자, 이런 창피스러운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겠습니까? 국방비가 12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노후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보유하는 것에 의미가 없는 무기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업체들은 한국군에 납품한 실적이 생기고 또 각 한 대당 단가가 떨어진 국산 무기 체계들은 해외에서도 수출이 잘 될 것입니다. 무기 체계는 한번 수출하면 대략 50년 동안 부품 수출, 교육, 애프터 서비스, 성능 개량 등을 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에 달하는 추가 매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방위산업시장 수출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년 내에 방산 수출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50년 동안 약 5천조 원에서 많게는 1경 원의
추가 매출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산업체들이 대부분 부산, 경남, 울산 등 부울경 지방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많은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이 되면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원자력 발전, 고속철도, 건설, 공산품, 문화상품의 수출이 동반적으로 성장하고 증가하게 됩니다. 원활한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한국군도 최소 수십 개의 군사용 인공위성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 인공위성들과 실시간으로 각종 무기체계들을 연동시키고자 하면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국내 과학기술계 또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국내의 과학기술계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수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인상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각종 첨단 기술이 무기체계로 녹아들게 만들고 우리 군이 이를 대규모로 구매해 주면서 실적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실적은 해외로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투자된 연구 예산을 단기간 내에 방산 수출에 따른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력 부족으로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국방비 증액에 대한 제대로 된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 역시 한심하죠.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침묵하고 있는 성우회, 이 뭡니까? 똥별들 모임이 바로 성우회 아닙니까? 또 대수장,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모임, 이와 같은 똥별 단체들 역시 대호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부 기구에 대한 102조 3천억 원과 성인지 예산 24조 원 등 총 126조 3천억 원 중 절반인 60조 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국방비를 120조 원으로 만들게 되면 국가안보 향상, 과학기술 발전,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방위산업 수출 증대, 세수 확충, 결혼율, 출산율 증가, 중국과 군비 경쟁에서 중국의 해체 유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세금 절반인 60조 원은 술값, 담배값, 기름값, 가스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20%까지 인하하는 데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세금을 걷어서 좌파 단체에게 126조 3천억 원이나 퍼주면서 출산율과 일자리를 못 늘린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장차관, 국회의원 등 이런 직업을 갖고 밥을 빌어먹고 있는 자들은 전부 옷을 벗어버리고 집에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여러분들을 집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건방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좀 부탁하는데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본인들이 하등에 쓸모없는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이 점을 반드시 인식들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도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